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지지를 하면서도 침묵을 지키게 되는데요. 저는 몇몇 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입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책들이 제시한 기준은 당연한 것들이 많았죠. 동시에 마음 한편엔 불편한 감정도 있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은 주장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책은 살짝 불편한 감정도 가지면 안 된다고 미리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만 너무 과하다 싶은 주장은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편한 선택입니다. 어떤 논쟁적인 페미니스트는 자신의 강좌에 사람들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현상이 이해도 갔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매우 바쁘고 그렇게 논쟁을 할 힘이 없죠. 차라리 조용히 지지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왜 조용하냐라고 꾸짖는 저자도 있었고, 그저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저자도 있었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냉소였습니다. 냉소 또한 사회적 충격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는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젊은 여자 동료에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그도 말하길 여권 신장은 필요한데 사사건건 싸우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은 찬성하지만 어떤 페미니스트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바우마이스터의 책 소모되는 남자에서는 이런 부담스러운 페미니스트를 가상의 페미니스트라고 명명합니다. 가상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는 imaginary feminist라는 영어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페미니스트 전체를 대변하지 않으며 남자는 적이니 레즈비언이 되라 라는 식의 과도하게 선을 넘는 페미니스트의 이미지입니다. 저자는 가상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러가지 고정관념들을 꽤나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넘기면 어느 쪽 편도 들고 싶지 않다. 성대결에 집착하는 싸움꾼들은 물러가라.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보완적인 관계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에 이끌렸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책의 전반부에는 양극단에 위치한 남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의 엘리트 지배층은 남성들로 가득합니다. 사회의 정상만 바라보면 남성의 억압으로 설명하고 싶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의 밑바닥을 보면 역시 남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도 남성에게 양극단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의 지능은 비슷하지만 양극단인 정신지체나 천재의 경우에도 모두 남성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여성학 분야의 책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남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초반에는 문체가 사뭇 진지하고 학술서적의 분위기도 느껴졌는데요. 동시에 싸움은 그만하자 성대결의 중재자의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완전히 속았음을 알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진화 심리학 쪽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버스의 욕망의 진화가 떠올랐는데요. 진화의 과정에서 주어진 남과 여의 선호로 남녀 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밝히고 있듯 이 글은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거가 닿지 않은 부분에는 저자가 추론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읽어 나갈수록 빵 하고 터지는 유머들이 있다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보다 여성을 더 좋아한다. 하루에 언제든 최소한 10분 동안 여성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그날 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남성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처럼 좋은 기분과 행복감을 복돋아 주지 않는다. 물론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아마 어떤 남성들은 행복감을 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러나 평균적으로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몸과 마음에 유익하다. 이 책의 핵심 논지를 살펴볼까요? 남성에 대해 가장 과소평가된 사실이라는 챕터에 핵심 이론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조상들 시대에는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2배였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 하에서 힘있는 소수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힘없는 남자들은 도태되었기 때문에 남성의 성비와 인구수는 변화가 없었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야 일부 일처제가 일반화되면서 성비가 비슷해지고 인구수가 팽창한 것입니다. 그 정확한 답이 최근의 DNA 연구들, 특히 제이슨 와일더와 동료들의 연구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던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성인들 중 80% 정도의 여성과 단 40%의 남성만이 자식을 낳는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여성이 현재에 이르는 후손들을 가질 확률은 남성의 2배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다.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 대부분의 여성들은 엄마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남녀 차이에 대해 가장 간과된 사실이라 생각했다. 월등히 높았던 여성의 비율은 이러한 남녀의 동기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의 전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자녀를 가질 확률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가질지 아닐지는 문제가 아니었죠. 대신 여성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떻게 클지와 어떤 생활을 누릴지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성비 불균형 상황에서 능력 있는 우두머리 남자를 선택하는 거죠. 반면 대다수의 남성들은 자녀를 가질 확률이 희박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손을 남기지 못했던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은 낙오자가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모험을 떠나서 죽거나 아니면 성공해야 했죠. 남자들은 성취를 이루어야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심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거나 위대해지고자 하는 심리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핵심은 생존이 아닌 재생산이다. 남녀의 심리는 진화에 의해 어느 정도 설정되었고 매우 다른 예후를 가진다. 자연은 이에 따라 남녀의 마음을 만들었다. 오늘날 인류는 자신들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남녀의 후손이다. 왜 50명의 여성들이 뭉쳐 배를 만들거나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그토록 드문가? 자연과 진화의 관점에 있어서 핵심은 재생산이다. 미지의 장소로 항해를 떠났던 여성들은 아마도 다른 이들에 비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적었을 것이며 그 도전을 감행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대신 집에 머무르며 나머지 다른 여성들처럼 행동하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여성들 역시 정상에 서고 싶어 한다.
단지 사랑스럽게 구는 것과 정상에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전자를 택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여성들은 정상을 향해 애를 쓰며 나아가든 그렇지 않든 아기를 가졌다. 사랑스럽다는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더 우수한 자식들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와 반대로 남성들은 정상을 향해 분투했을 때 더 많은 우수한 자식들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랑스럽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중요했을 수 있지만 여성만큼은 아니었다. 여성은 재생산을 위해 야망이 필요하지 않지만 남성에게는 야망이 필요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진화에 의해 형성된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선호의 차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모험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 모험에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남자가 뛰어들기 마련이고, 성취한 남자는 모든 것을 갖고 실패한 남자는 소모됩니다. 문화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유전자를 남길 소중한 자원이기에 그들에게는 모험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Is there anything about man? 인데요. 원 제목에 더 공감이 갑니다. 책의 내용과 별개로 이제 남성보다 여성의 능력이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소모되는 남자라는 한국어판 제목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소모되는 남자라고 하니 젠더를 다룬 책 같은데 불쌍한 남자 이야기인가 하고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표지에 남녀차에 대한 새로운 사회 진화적 해석이라는 카피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내용상의 제목에 어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진화 심리학 분야를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이 책은 상당한 호평과 함께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독자에 따라서는 이 책이 남성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책은 색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재미있고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의도를 갖고 쓰인 것 같습니다.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꼰대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고 나자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도 꼰대가 조금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주위의 어른들이 자신이 꼰대처럼 보일지 자기 검열을 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오히려 지금은 젊은 꼰대가 더 무섭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아직은 직무별로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동일 직무에 동일한 급여는 이제 많이들 지켜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은 여직원 같은 용어들도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결에는 침묵하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